네, 두 번째 챕터는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 옛날에는 내분점과 외분점까지 배웠는데 외분점이 이제 공통수학 2부터 교육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어떤 선분 AB가 있을 때 P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선분 내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A부터 P까지의 거리와 B부터 P까지의 거리, 다시 P부터 A까지 거리와 P부터 B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 길이의 B가 M 대 N일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각각 M 대 N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저 P라는 점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점 P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저 P라는 점을 다른 말로는 선분 A, B의 내분점 이렇게 부를 겁니다. 포인트는 P부터 A까지 거리가 M이고요.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N인 겁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이해가죠? A가 왼쪽에 있죠? A까지 거리가 이렇게 왼쪽에 쓰는 거예요.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B까지 거리가 오른쪽에 오는 거고. 이해가나요? 이거 거꾸로 적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순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거예요. 과연 그럼 저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공식 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점 좌표가 A고 B점의 좌표가 B일 때 적당한 점 P점,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의 좌표를 X라고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구별하기 좋게 하려고 색깔을 지금 일부러 바꿔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P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아까 배웠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돼요. 그쵸? 큰 거 빼기 작은 거. PA의 길이는 X 빼기 A입니다. 이해 가나요? P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이때는 B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얘보다. 이때는 B 빼기 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PA 대 PB가 M 대 N이야 라는 뜻은 X 빼기 A 대 B 빼기 X가 M 대 N이야 라는 뜻일 거고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비례식 나오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내항의 곱, 즉 M에다가 B 빼기 X 곱한 게 외항의 곱 N에다가 X 빼기 A 곱한 거랑 같은 거예요. 즉 이걸 전개하면요. MB 빼기 MX의 값이 NX 빼기 NA가 됩니다. 그쵸?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X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여러분? X항은 한쪽으로 몰아줘야죠. 이거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할까 봐요, 이렇게. 나머지 상수항은 다 반대로 이항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변은 보다시피 mx 더하기 n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변. 그렇죠? 넘어가면. 저변 같은 경우는 mb 더하기 na가 되고요. 이해 가죠? 따라서 우리 x 구하는 거라니까. x는 뭐예요 하면은 개수가 m 더하기 n이니까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A점 좌표가 A고 B점의 좌표가 B일 때 A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인데 이걸 이 상태로 그대로 외우기에는 너무 빡세요. 그쵸? 내가 이제 애들한테 너 내분적 공식 외웠어? 외워봐 할 때 걔들이 뭐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걸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통 기억을 하는데요. mb 같은 경우는 다시 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PA 길이와 PB 길이가 m 되니까 이 길이를 m으로 보고 이 길이를 n으로 본 거예요. 그쵸? 현재 상황이. 그쵸? MB 같은 경우는 이 B의 값과 이 좌표 값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죠. 둘을. 그쵸? 그 다음에 NA 같은 경우도 이쪽 B의 값과 이쪽 좌표 값을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애들과 곱하죠. 그쵸? 분모는 M 더하기 N. M과 N은 뭐였죠? 이 길이의 B였어요. B.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분모는 B의 합.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다 라고 나오는 그 B가 있을 거예요. 몇 대 몇. 그 B를 합친 값이에요. 보다시피. 그쵸? 두 개가 몇 대 몇이야. 그 두 개 합친 값이 분모고요. 분자는 요렇게. 이게 뭐라고? B와 좌표. B와 좌표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쵸? 반대쪽으로 이게 반대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곱하기라는 의미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곱해서 그것들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더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조금 더 이미지화돼서 잘 기억이 될 거예요. 무작정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워둬야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 중간 과정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암산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좀 이렇게 적는 게 안전해요. 안전빵. 알겠죠? 안전하니까 그거 좀 이따 보여줄게요. 공식 이해 갔나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선분 A, B의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중점. P가 정 가운데 있는 중점이라면 이 B는 각각 1대1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좌표가 A고 여기 좌표가 B일 때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A 좌표는 A고 B 좌표는 B고 B 값이 1대1이면 이 중점 좌표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요 m자리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1대1이니까. 그럼 뭐가 돼요? 분모는 B의 합이니까 2고요. 분자는 이렇게 곱한 B와 이렇게 곱한 A를 합치면 돼요. 아!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나와요. 보다시피. 뭐예요? 중점 좌표는 마치 두 숫자의 평균처럼 나와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중점 좌표를 구하시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 구하듯이 구하면 돼요. 거기 하나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 확인 2번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 B가 6이에요. 이렇게 점 옆에 괄호가 한 개, 괄호 안에 숫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 뭐다? 수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2라는 곳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6이라는 곳에 이렇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1번 P가 어떤 점이냐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P부터 A까지가 3이에요. 아, P를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가 3 나오고 요렇게가 2가 나오는구나. 요건 참고로 길이는 아닙니다. 비율이 3대2란 얘기죠. 실제 길이가 30일지 300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B가 3대2가 되게 하는. 요점 좌표가 뭔가를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내분점 공식은? 분모. B는 합쳐요. 3 더하기 2 이렇게.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숫자는 반대쪽과 곱하는 겁니다. 3은요. 이쪽에 있는 6과 곱하는 거예요. 3 곱하기 6 이렇게. 2는요. 이쪽에 있는 숫자랑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두 개를 덧셈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답은 5분의 6, 3, 18에 마이너스 4를 더한가. 5분의 1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요거를 할 때 이렇게 방금 봤나요? 이렇게 요걸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모는 3 더하기 2, 분자는 3과 누구 곱하고 2는 누구랑 곱해서 덧셈한다. 이거를 아휴, 옛날 외분점 배울 때 요거 안 써가지고 틀린 애들 엄청 많았거든요. 외분점 배울 때는. 그래서 외분점을 뺐나 봐요. 교육과정에서. 내분점 하면 별로 실수가 안 나오는데 외분점에서 실수 엄청 나와가지고. 어쨌든 한 번은 꼭 이렇게 풀이를 적어놓고 하세요. 이거 암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해 가죠? 단순한 계산이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해야 실수가 없어질 겁니다. 이거 이해 갔나요? 이게 일단 수직선에서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한 점을 잡아 길이를 각각 계산했더니 몇 대 몇이 나온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내분점 그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갔죠? 공식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 좋게 따로 설명해 놨으니까. 두 번째 할 얘기는 아니 점이 수직선 위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 좌표 평면에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좌표 평면 위에 A점 x1, y1 B점 x2, y2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선분을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요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라는 공식이에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직선 위가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거다. 근데 원리는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아요. 원리는 이런 건데 여기 좌표가 x1이거든요. 이해 가죠? 여기는 x2고요. 이해 가죠? 이렇게 수소에만 내리는 거. 여기 찾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기가 얼마일까? x 좌표는 얼마일까? 근데 이런 식으로 선들 그려주시면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요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참고로 요 점선들은 다 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것들이에요. 다. 요 둘이 요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 대 몇이게? 닮음비가 빗변이 m 대 n이니까 m 대 n이지 뭘. 그러니까 닮음비가 m 대 n이기 때문에 밑변도 m 대 n일 거예요. 그 밑변이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에 비해서 결국은 m 대 n이기 때문에 x 좌표를 구하려면 x 좌표만 사용해서 m 대 n 내분점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나오지? 하면은 b는 합친다며. 그리고 크로스 반대쪽과 곱해져요. m은 x2랑 곱해지고요. n은 x1과 곱해져서 덧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분점을 구하라 하면요. x 좌표만 갖고 내분점을 이용해서 이 내분점의 x표를 구한다 이런 겁니다. y 좌표도 똑같아요.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일 거란 말이야. 요 점의 y표는 여기가 있겠네. 그치? 여기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두 직각삼각형의 닮은비가 m 대 n이었으니까 이 높이도 m 대 n 되겠죠. 당연히. 즉 이렇게 둘도 m 대 n이란 말이에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y 좌표도 아까랑 똑같이 b를 합치고 m 더하기 n m은 이쪽이랑 곱하고 n은 이쪽이랑 곱한 걸 분자에 적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x좌표 따로 내분점 50 쓰고 y좌표도 따로 내분점 50 쓰면 돼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공식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이게 이제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은.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개념 확인 3번에 있는 거. A점의 좌표가 2,3, B점의 좌표가 5,1인데
1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P라고 할 때 얘 좌표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초심자들, 초보자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요 점 밑에다가 2대 1을 적으세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A가 2고 B가 1이 하잖아. 그치? 왼쪽에 있는 게 A니까 왼쪽 A 2 쓰고 오른쪽에 있는 게 B니까 오른쪽 B 1 쓰고.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이야? A, B는 2대 1. A, B는 2대 1. 내분하는 점 공식은 뭐라고요? 분모는 B의 합. B를 합쳐요. 2 더하기 1.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반대쪽에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크로스. 근데 나 좀 X 좌표를 구하고 싶어 하면요. X 좌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하세요. 헷갈리니까. 2는 누구랑 곱해요? 이쪽에는 5랑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5. 이해 가요? 1은 누구랑 곱해요? 이쪽에는 2랑 곱하고요. 1 곱하기 2. 해서 덧셈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내분점의 X 좌표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분모는 3일 거고요. 분자가 10 더하기 2니까 12가 되니까 4콤마가 되겠네 일단. 이해 갔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Y 좌표도 구하는 겁니다. Y 좌표도 똑같이 헷갈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라고 이렇게. Y 좌표, Y 좌표. 분모는 뭐 한다고요? B를 합쳐요. 2 더하기 1 이렇게. 분자는 2는 누구랑 곱해요? 이쪽에는 1과 곱하는 겁니다. Y 좌표. 1은 누구랑 곱하고요? 이쪽에는 3이랑 곱하고요. 1 곱하기 3 이렇게. 덧셈. 이해 가죠? 그럼 분모는 3이고 분자가 2 더하기 3이니까 5잖아. 그래서 좌표는 3분의 5. 저 내분점 좌표는 4,3분의 5구나. 이렇게 구하겠다 이거죠. 이해 가요? 헷갈리면은 요 점 밑에다 이렇게 2대 1을 써놓고 푸는 게 편할 거예요. 많이 하면 물론 익숙해져가지고 금방금방 하겠지만 처음 하는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X1 뭐야? X2는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분모는 B를 합치고 있구나. 분자는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걸 이렇게 곱해서 합치고 있구나. 반대쪽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눈치채라고 여기다 밑에 숫자 써놓으면은 2의 반대쪽은 이쪽이잖아. 그치? 1의 반대쪽은 이쪽이고. X끼리 Y끼리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 세 번째 얘기는 요걸 바탕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무게중심의 좌표.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 무게중심 다 까먹었어요. 하지만 이건 기억하더라고요. 몇 대 몇? 1대 2.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다?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다? 중선이 뭐였어? 중점을 찾아서, 그치? 요걸 연결한 게 중선. 요 중선은 총 3개가 나와요. 여기도 중점. 요 2개가 같아지도록 중점. 요것도 중선. 그쵸?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중점 잡아서 요쪽 길이랑 저 길이가 같아요. 요렇게 연결하면 놀랍게도 별로 안 놀랍나요? 이 중선들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희한하게. 안 희한한가요? 생각하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3개를 걷는데 우연히 만나요. 3개가. 조금의 틈도 없이 정확하게 만난다고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무게중심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중선들의 교점 자리 여기를 무게중심 보통 G를 씁니다. 여기 좌표가 x1, y1, 여기 좌표가 x2, y2, 여기 좌표가 x3, y3일 때 얘의 좌표가 대체 뭐겠냐라는 게 이제 챕터 3번째 나오는 공식입니다.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1대 2를 써요. 일단 여기를 M으로 놓으면, 중점을 M으로 놓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얘랑 얘랑의 길이의 비는 1대 2야.
이거 왜 1대2인지 이해가 가요? 모르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 까먹고, 중간 과정 다 까먹고 1대2만 기억나는 거지 뭐. 사실 원리는 이렇죠. 원리는 중점 잡아서 연결, 중점 잡아서 연결이란 말이야, 이게. 그치? 중점들. 그래서 이제 뭘 배웠냐면 여러분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이 중2 때. 뭐냐면은 요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아래 거랑 평행하고 닮은 비는 조그만 거랑 큰 거라서 이게 1대2다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1대2 닮음인 걸 배웠다고요. 요것도 절반 길이, 또 절반 길이. 닮음인 이유는 SAS 닮음이죠, 뭐. 이쪽도 1대2, 이쪽도 1대2, 각 하나는 공통각이라서, 그치? 닮음 중에 하나인 SAS 닮음. 그러니까 닮은 비는 1대2죠. 그러니까 요 밑변도 1대2가 돼요. 그쵸? 요렇게가 1대2.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요 둘이 1대2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거죠. 이제 얘랑 얘가 닮은 도형이거든요. 또 이제 왜?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이제 억각 이런 것 때문에 또 둘이 닮은 도형이 되죠. 그쵸? 그럼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당연히 1대2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게 1대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1대2가 되는 거고. 이게 그 얘기죠, 이제.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뭐 이거 다 까먹었으니까 뭐 오케이 넘어가고 설명을 했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G라는 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G는요,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인 거죠. 이거 이해 가요? 이 점은 결국 이 선분을 여기부터 재면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분점 방금 배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M점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M점은 B와 C의 중점. 아까 중점 구하는 거 기억나요? 평균처럼 구한다며.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X 좌표가 보다시피 X2와 X3야? 그럼 M점의 좌표는 뭔지 알겠어? 얘네들의 평균이에요.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Y점 좌표도 똑같습니다. 여기 Y가 Y2죠? 여기는 Y3고, 그쵸? 그럼 M점의 Y 좌표는 얼마야 하면은 얘네들의 평균 Y2 더하기 Y3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요? A점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 처음에. X1, Y1. 따라서 A, M점 좌표가 있으니까 A점, M점 그 선분을 2대1로 내분. 얘네들을 2대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내분점 공식이 뭐죠? 하면은 분모는 B를 합치래매 이렇게. 자, X 좌표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X좌표. 2는 누구랑 곱하죠? 얘랑 곱해요. 그럼 2랑 얘랑 곱하니까 분모가 없어지겠다. 그치? 얘만 남죠. 분자만 남죠? X2 더하기 X3 플러스 1은 누구랑 곱하죠? 이쪽이랑 곱하죠. 그럼 X1. 이게 X좌표군요, 결국. 그쵸? Y 좌표도 동일하게 얘랑 얘입니다. 2대1로. 그러면 분모는 B를 합치니까 2 더하기 1. 분자는 2를 얘랑 곱해요. 마찬가지네. 2가 약분되겠네. 그래서 Y2 더하기 Y3 플러스 1은 얘랑 곱하죠. Y1과. 이게 바로 무게중심의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나온다? 분모는 3, 분자는 1, 2, 3. 아, 모든 X 좌표를 다 합친 거. 나누기 3.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세 점의 평균 같은 느낌이죠, 이제. 무게중심 좌표가. 이해가요? Y 좌표도 똑같이 3분의 1, 2, 3 합. 1, 2, 3 합.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세 꼭지점의 평균처럼 구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개념 확인은 쉬운 거지 뭐. 그치? 4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번만 할게요.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3, B점 좌표가 4,1, C점의 좌표가 3,5일 때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한다고? 세수의 평균처럼. X좌표
마이너스 1, 4, 3. 다 더하면 6 나오죠? 그렇죠? 나누기 3. y좌표 3, 1, 5. 다 더하면 9 나오죠? 나누기 3. 따라서 무게중심좌표는 얼마야 하면은 2,3.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 갔음? 자, 여기까지 하면은 1단원에 해당하는 공식이 끝납니다. 1단원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첫 번째 챕터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좀 응용하는 중선 정리. 두 번째 챕터에서는 내분점, 내분점을 응용해서 중점 구하기나 무게중심 구하기까지. 요걸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 평면 좌표입니다. 공식이 많지 않죠. 근데 이게 두 번째 단원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단원 원의 방정식, 네 번째 단원 도형의 이동까지 가면요. 이게 공식이 다 합쳐져요, 이제. 공식이 다 합쳐져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꽤 어렵죠. 마지막쯤 가면은 정말 이제 문제가 산으로 가요, 진짜. 그림도 못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공통수학 1은 아마 그림 그리는 파트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수학 1은? 공통수학 2는 절반 이상이 그림 그리기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로 다음 단원부터 이제 직선 나오고 원 나오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나와서 함수 그래프 그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약간 스포일러 하는 거니까 잘 명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18페이지 개념들이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숙제입니다. 숙제 겁나 많네 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문제 푸시가 좀 줄 거니까 그때 다시 하면서 까먹은 거는 질문 바로바로 하세요. 자, 19페이지에 보시면 필수제 1번. A점은 6,-4, B점은 1,1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걔가 P. 다시 선분 AB를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이 PQ에, 선분 PQ에 중점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P점 구하기, Q점 구하기, 그리고 PQ의 중점 구하기. 이해 가죠? 일단 P점을 구하기 위해서 2대3이죠? 분모는 B를 합치라고 했어요. X좌표 구하려면 X좌표만 보고 푸는 겁니다. 2는 X좌표인 1과 곱해지고요. 3은 이쪽 X좌표인 6과 곱해져요. 덧셈 이렇게. 이해 가죠? 자, Y좌표도 Y좌표만 보고 푸는 겁니다. 2는 여기 Y좌표인 1과 곱해지고요. 3은 여기 Y좌표인 마이너스 4랑 곱해집니다. 를 덧셈 이렇게. 따라서 P의 좌표는 분모는 5. 요거 일단 18, 2, 22네? 그러면은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Y좌표도 5분의 요거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0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겠다. 요게 일단 P의 좌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야죠. Q의 좌표. 이게 또 보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 달라잉? 제발 좀 쓰세요. Q는 4대1이에요. B는 분모는 B의 합, 그치? 4 더하기 1이고요. 4는 X좌표. 이쪽 1과 곱해지는 겁니다. 4 곱하기 1. 1은 이쪽 X좌표. 1 곱하기 6.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X좌표는 5분의 4 더하기 6, 10이기 때문에 이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좌표가. 이해 가죠? 그 다음 Y좌표입니다. 4는 이쪽 Y좌표
1과 곱해지고요. 1은 이쪽 y표 마이너스 4와 곱해져요. 그럼 이거는 분모는 오지만 분자가 0 나오겠네. 4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0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일단 PQ를 구한 뒤 이제 이 PQ의 중점을 구해야 됩니다. 중점, 미드포인트, M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중점은 어떤 공식이었죠? 두 숫자의 평균과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X좌표 4와 2입니다. 얘의 평균이요. 그러니까 4 더하기 2에서 나누기 2한 값. 얼마야 이게? 2분의 6? 3 나오겠고요. 그렇죠? Y 좌표도 마이너스 2와 0이죠. 2분의 마이너스 2와 0의 합. 분자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정답은 3, 마이너스 1입니다. 할 수 있겠죠? 조금 이따 모르면 다시 물어보러 와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천천히. 필수 이제 2번. A라는 점은 1,2, B라는 점은 6, 마이너스 2인데 이 선분 AB를 T 대 1 빼기 T래요. 요렇게 내분하는 점. P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일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러려면 과연 T의 범위는 어때야 되는가? 약간 처음 보는 듯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대체 뭔 표현이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30%와 70%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어라고 할 때 요건 40%네. 요건 60%다. 요런 느낌을 좀 적어준 거예요. T와 1 빼기 T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거리를 약간 퍼센트 느낌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 문자가 나오긴 하지만 뭐 일단은 내분하는 점 구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사분면에 있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좌표 평면 중에 일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 바로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양수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겁니다. 둘 다 좌표는 양수. 이해 가죠? 설마 졸려오면 안 돼? 졸면은 저 뒤에 가서 세울 거야 이제. 내가 수업만 하면 자꾸 애들이 자꾸 조는데 혼내줘야지. 졸리면 알아서 자수. 저 뒤에 가서. 내가 원래 우리 반 애들 졸리면은 막 선물을 줘요. 하나 남아있을 텐데 여기 선물을 줘요. 여러분도 줄까요? 졸린 친구들한테.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해리포터 젤리. 몰라요? 여기 막 구토 맛 막 이런 거 있잖아. 귀지 맛 뭐 이런 거. 맛이 아주 그냥 상큼하던데. 줄까? 졸지 마. 졸리면 알아서 빨리 서서 맨 뒤로 와서 수업 듣다가 하셔야지. 일단은 내분점 공식은 B를 합치려면 이거 참 좋은 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1 돼요. 그쵸? 2B랑 2B를 합치면 1 돼서 이게 분수 모양이 아니죠. 보다시피.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분모가 1이라서. X 좌표를 구할 때는 얘를 X표랑 곱해야죠. T 곱하기 6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1 빼기 T는 1과 곱합니다. 1 빼기 T 곱하기 1을 덧셈 이렇게. 분모 1인 거 아니까 분자만 적을게요. 6T랑 1 빼기 T를 더하는 거. 그치? 그래서 5T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두 번째 얘 Y좌표. 분모는 역시나 이거지만 어차피 1이니까 뭐 안 써도 됩니다. 분자는요. T를 이쪽 Y좌표인 마이너스 2랑 곱할 거고요. 1 빼기 T는 2랑 곱하죠. 1 빼기 T 곱하기 2 이렇게 말이에요. 분모 1이니까 생략. 분자는 마이너스 2T와 요거 플러스 2 빼기 2T네. 그치? 그럼 결국 마이너스 4T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게 바로 일단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게 어때야 한다고 보다시피
일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 좌표인 5t 더하기 1도 양수, y 좌표인 마이너스 4t 더하기 2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얘를 풀면 t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고요. 얘를 풀면 t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럼 연립부등식도 배웠나? 네. 풀면은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나면요. 답이 이거일 것 같지만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b입니다. 몇 대 몇이라는 b죠. 따라서 b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즉 이 자체적으로 t는 양수, 1 빼기 t도 양수. 즉 t가 쟤 뭐요? 0과 1 사이의 수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지금 안 써 있는데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b란 말이에요. 길이의 b. 길이의 b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퍼센트 언급을 한 거예요. 몇 퍼센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양수만 써야 돼요. 0과 1 사이의 수만.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0부터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좀 조심해야겠죠? 이해 갔어요? 히터를 끌까요? 더운데? 땀이 삐질삐질. 나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은 서서히 이렇게 눈동자가 풀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만 드는 거니? 필수지 3번. 평행사변형 ABCD. 아니 이거는 또 웬 갑자기 평행사변형? 이것도 중2 때 배웠던 건데. ABCD가 있는데 A 꼭지점은 4,6, B 꼭지점은 2,0, C 꼭지점은 6,-2일 때 D 꼭지점의 좌표는 무엇인지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예전에 보니까 뭐였지? 수행평가인가 뭐 있던데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도 이거 있던데. 평행사변형 ABCD가 되기 위한 D의 좌표 구하기. 그 중학교 2학년은 원래 의도가 뭐였냐면은 조금 빡셌어요. 원래 의도는.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보면요. 4,6 뭐 이쯤 A 2,0 여기 B 6,-2 여기쯤 C. 그러면 A, B, C를 연결하면 이렇게겠네 일단. 그치?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면 대략 한 이쯤 나오겠네요. D의 좌표가. 그쵸? 이거를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풀지? 라고 해서 봤더니 그 출제하신 선생님은 이걸 의도한 것 같아요. 얘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2,1차 함수식을 찾고 평행하니까 기울기 같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2,1차 함수를 찾은 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된다 라고 냈던 것 같아요. 미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중학교 2학년 이걸 언제 계산하고 있어 이거를.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야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하자. 요삼각형이랑 합동인 걸 이용하자 차라리. 둘은 합동이지 않느냐. 따라서 2만큼 6만큼 하냐 길이가. 그치? 2만큼 6만큼. 이것도 2만큼 6만큼이겠지 뭐. 합동인 건 이해가 가요? 빗변이 길이 같잖아. 평행사변형이라서. 빗변이 같은 RHA 합동이잖아 둘이. 그치? 그래서 2, 6이면 2, 6 아니겠느냐. 6에서 2만큼이 여기 8이고요. 마이너스에서 6만큼이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4야.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알려줬거든요. 학생한테. 이게 그나마 중2 수준에 맞는 거지. 야 이게 평행선을 찾아가지고 두 개 연립한다. 그거 언제 해 그거를. 합동인 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푼다 이거죠. 이 좌표평면에서는. 이걸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을 잠깐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림으로만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평행사변형의 1번 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그치? 오케이. 이게 정의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나 배웠다고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대변의 길이가 같다. 에요. 두 번째는 얘고요. 요건 우리가 보통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좀 복잡한데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1번 대각선이 2번 대각선을 반띵으로 나누고 2번 대각선이 1번 대각선을 반띵으로 나눈다.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서로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보통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보통 배워요. 그림으로는 되게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냥 패스할까 봐요.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 조건은 총 5가지인데요. 5가지가 이거에 하나 더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죠.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다. 그러면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게 이제 조건입니다. 요것들 중에서 우리는 요걸 쓸 건데요. 요거. 이게 아까 얘기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의 중점. 요 둘의 중점은 여기겠네. 그치? 와!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의 중점은 같다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를 또 바꿔서 설명하면은 대각에 있는 꼭지점 둘의 중점이 서로 같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그릴게요. 아까 같이 정확히 안 그리고 평행사변이 있어서 여기가 A, B, C, D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여기다 꼭지점 이렇게 A, B, C, D 순서로 적었죠? 그러면 꼭지점은 이렇게 보다시피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꼭지점 이름이 A, B, C, D.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대로 뭐 여기 그려놓고선 여기 A 쓰고 여기 B 쓰고 여기 C 쓰고 여기 D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A, B, C, D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시피 이해 가죠? 그러니까 내가 평행사변형의 ABCD야 라고 하면 요 꼭지점이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A 옆에 B 있고 B 옆에 C 있고 C 옆에 D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일종의. 그러면은 A랑 C랑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거죠. 보다시피. B랑 D랑 마주보고 있는 거고. 이해 가요? 그래서 내용이 이거예요. 여기가 4,6이고 여기가 6,-이잖아. 보다시피. 그치? A와 C점. 그럼 얘들의 중점이 있을 거죠. 여기 중점. 이렇게. A와 C의 중점. 이해 가죠? A와 C의 중점. 어떻게 구하죠? 중점 구하는 방법은 평균처럼 구한다며. A와 C라고요. X끼리 더하면 10 나오는 거 보이죠? 2분의 15. Y끼리 더하면 4 나오는 거 보이죠? 나누기 2하면 2입니다. AC의 중점이 5,2인 거 이해 갔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B와 D의 중점을 구할 건데 D는 좌표가 없으므로 일단 A, B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제 B와 D 이렇게 둘의 중점 찾기예요. 뭐라고요? B와 D의 중점 찾기. 그럼 X끼리 더해 2 더하기 A 나누기 2와 Y끼리 더해 0 더하기 B 나누기 2. 이게 BD의 중점인데 그 중점이 서로 같은 곳에 있어야 대각선이 서로 이렇게 이등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예요. 즉 X좌표인 2분의 2 더하기 A가 5랑 같은 거고 Y좌표인 2분의 B가 2랑 같은 거기 때문에 A는 얼마? 8, B는 얼마? 4가 나와서 그래서 D의 좌표가 8,4구나 이렇게 풉니다.
아까 그 합동으로 푸는 거와 답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합동으로 푸는 거 답 어디 갔어 하면 유튜브 돌려보면 됩니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행사변형. 이해가 가시나? 오케이.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A 좌표는 A, 2, B점 좌표는 B, 0, C점의 좌표는 6, 4, D점의 좌표는 2, 6인데 요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른 모래요. 그럴 때 A, 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단 A는 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른 모는 평행사변형보다 한 단계 위 사각형입니다. 즉 평행사변형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죠. 마른 모가. 거기다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죠? 마른 모가 평행사변형보다 더 상위인 거는 평행사변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나도 이런 거 다 해. 그리고 네가 못하는 걸 하나 더 할 수 있지. 뭐죠?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마른 모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만 더 추가되면 마른 모가 되죠. 하나가 대각선이 직교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예요. 내가 왜 이웃하는 변형을 했냐면은 어차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것 기술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같아지면 결국 다 같아져요. 결국 그쵸? 그래서 이웃하는 변, 얘랑 이웃했잖아. 붙어있는 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결국 1번도 2번과 같은 거야? 1번, 2번, 2번 다 같은 거네? 이게 이제 마른 모가 돼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가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다가 대각선이 직교한다를 붙여도 마른 모가 되고 평행사변형에다가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를 붙여도 마른 모가 됩니다.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마른 모가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중2 때 배웠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 안 했죠. 귀찮아. 이래서 풀었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일단 평행사변형 아까 했던 거잖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찾는 방법은 뭐였죠?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같다를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누구랑 대각선이라고요? A랑 C랑이 대각선이라고. A 다 다음 꼭지점이라고. 그치? 무슨 얘기도 마찬가지. A 다 다음 꼭지점. 니네 둘이 서로 대각선이겠구나. 그래서 일단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AC의 중점을 찾습니다. AC 중점 어떻게 찾죠? 하면은 A와 6의 평균값. A 더하기 6 나누기 2와 2와 4의 평균값 3 나오겠네요. 그렇죠? 요게 일단 AC의 중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이제 B랑 D랑도 대각선일 테니까 BD의 중점. BD는 X 좌표는 B 더하기 2죠? B 더하기 2 나누기 2고요. Y좌표는 0과 6이니까 3 나오겠다. 같네. 3, 3. 이 둘이 일단 같아야 일단 1단계 완료. 평행사변형 완료라고. 따라서 2분의 A 더하기 6과 2분의 B 더하기가 같으므로 이 약분시키고 이항하면은 뭐가 여기서가 B는 A 더하기 4랑 같습니다. 요거 이해 갔나요? 자, 요런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야지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해 가죠?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 성질만 쓴 거고요. 나는 좀 더 우월하거든. 나는 마른 모야. 너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난 하나 더 할 수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여러분은 이걸 아직 안 배웠어요. 직교하는 개념을. 어떨 때 직각으로 만나는가를 아직 배운 적이 없고 요거는 다음 단원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웁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걸 풀 수가 없어서 일단 이건 스킵. 여러분은 이걸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CD 길이 있네요. 그렇죠? CD 길이. CD 길이 나오는 거 보이죠? CD 길이 참고로 나와요. 여기 좌표가 있으니까. CD가
여기 길이가 나온다고, 길이가. 그러면 이제 AD 길이나 BC 길이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뭐 쓸까요? 이 문자 이거 쓸까요? A, D 요거. 이해 갔어? 얘랑 길이가 같으면 다 같아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AD 길이와 CD 길이를 쓸게요. 이렇게. AD 길이 어떻게 구해요? 아까 배웠죠? AD를 하자고 이거 제곱을 할게요. 제곱으로. 루트 없애기 위해서. AD 길이 제곱은 X 길이 빼면은 A 빼기 2의 제곱. Y 길이 빼면은 4의 제곱이 돼요. 이거 이해 가요? 아까 했던 거잖아. A와 D. X 길이 빼면 A 빼기 2. Y 길이 빼면 4잖아. 이 길이가 CD 길이, 요 둘의 길이. X 길이 빼면 4고요. Y 길이 빼면 2 나와요. 이렇게. 그쵸? 얘 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요? 4제곱, 4제곱 같으니까 날려버리면 A 빼기 2의 제곱이 4랑 같은 거니까 A 빼기 2는 플러스 2이거나 또는 A 빼기 2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결국 A는 4 아니면 0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A는 양수야로 줬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면 A 값이 나와버리고 이 나온 값을 1번에 대입하면 B 값도 나오죠. 8. 그래서 뭐 구하는 거였어요? 지금 문제가. A, B 값을 각각 구하시오죠. 그래서 답은 A는 4, B는 8이 됩니다. 분명히 특강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별거 아니었는데 뒤로 가니까 갑자기 뭔가 할 게 되게 많아지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거든, 분명히. 내가 딱히 수업 속도를 억지로 빠르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거의 비슷한 속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봐도 이해가 가는 것들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좀 복잡한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처음부터 여러분은 되게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반 애들은 참고로 3월 달부터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1월이잖아. 10개월 동안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애들이 겁나 잘 써요. 연습장 한 꺼내놓고 필기하면은 이거 필기 정말 100% 다 합니다. 훈련을 하는 게 좋긴 해요. 나중에 가면은 필요하거든. 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하면은 일단 필수제가 다 끝나버려요. 두 문제까지만 더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3교시 때는 일단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 주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몇 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알겠죠? 두 문제를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필수제 4번. 요거 아까 내가 따로 잠깐 설명했던 그거네. 여러분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와, 이거 눈깔이 보이는 그 그림. A 좌표는 2,6,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의 좌표는 6,3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A에 각 A 하면 보통 내각을 의미하죠. 내각.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할 때 얘의 좌표는 뭐겠는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아까 그 중선 정리와 비교해서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일명 K하트, 코리안 하트 공식이라고 했어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김치 좋아요. I love 손흥민. 그치? 뭐 하는 거예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에다 쓸 겁니다. 즉, 나는 지금부터 얘네 둘의 길이가 필요해요. AB의 길이 구하기. 이거 오늘 첫 시간 했던 거 아닌가요? 루트 씌워서 X 좌표끼리 뺍니다. 6 나오죠? Y 좌표끼리 뺍니다. 8 나오네요. 6의 제곱 36에 8의 제곱 64를 더하면 100. 루트 100은 10이죠. AB의 길이 10인 거 이해 갔나요?
같은 식으로 AC의 길이도 구합니다. A와 C의 X 좌표끼리 빼면 4 나오고요. Y 좌표끼리 빼면 3 나와요. 16과 9, 루트 25, 5 나오죠. 여기 길이는 10이고 여기 길이는 5예요. B로만 본다면 2대 1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BD와 CD도 똑같이 얘네가 2대 1이 나온다 이거죠, 분명히. 그쵸?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저게 2대 1이잖아, 약분하면. 2대 1.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점 D라는 점, D는 바로 선분 BC라는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이해 갔나요? D라는 점은 선분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도형이 이렇게 보다시피 공통수학 2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뭐 따로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볼 수 있으면 좋고, 혹시 중학교 2학년 수학책을 갖다 버렸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배우면 돼요. 다시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 배울 수는 없고. 요체 이거 PPL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PPL 아니에요. 요책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중학교 수학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렇게 중1, 2, 3 배우는 도형 관련된 것들을. 뭐 혹시 중간에 뭐 저기 뭐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 가서 뺏으세요, 책을. 잠깐만 보고 줄게 하고선 중학교 수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길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내분적 공식이 뭐였더라? 분모는 B를 합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2는 누구랑 곱하는지 헷갈리죠? 이러면 그치? 2는 C랑 곱하고 1은 B랑 곱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아까 얘기했듯이 B, C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대 이렇게 여기 써놨네. 써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 헷갈려요. 2는 이쪽이랑 곱하고 1은 이쪽이랑 곱한다고. 이렇게 반대로 곱한다고요. 이해 갔나요? 자, X좌표 2는 6이랑 곱해요. 2 곱하기 6 플러스 1은 마이너스랑 곱하고요.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럼 분모는 3이고요. 저게 분자가 12 빼기 4네?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Y좌표 2는 여기 Y좌표 3이랑 곱하고요. 2 곱하기 3. 1은 여기 Y좌표 마이너스 2랑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똑같이 3인데 분자가 6 빼기 2, 4가 되겠네. 둘 다 분수요? 별 기분 안 좋은데? 정답은 3분의 8, 3분의 4가 D의 좌표입니다. 이해가 가요? 힘들구만.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네. 5번. 요거까지 하면은 뒤에 이제 개념 정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뒤에는 중단원 마무리가 있는데 아마 중단원 마무리 풀라고 시키면은 꽤 많이 틀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는.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 검사하면서 한번 질문 좀 해결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하루에 한 단원씩 못 끝내는 거죠, 이제.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이제 뒤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한 단원씩 나가는 것보단. 그렇죠? 계획표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밀릴 거예요, 뒤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14일 차지만 10다음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뒤로 밀려도 괜찮습니다. 5번 문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쉽긴 한데 두 번째가 좀 빡세려나? A 좌표가 A,-2, B점의 좌표가 4,B, C점의 좌표가 3,8인데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의 좌표 이게 2,3이 나온다면 A와 B는 각각 얼마인지 구하시오. 삼각형 무게중심 좌표 구하기 이거 정말 쉽죠? 중점 구하기가 평균 구하기 같은 거라면
무게중심 구하기도 평균 구하기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3개란 말이죠. x 좌표의 평균 a와 4와 3을 더해서 나누기 3한 값. 그게 무게중심 x 좌표 2고요. 이해 가죠? y 좌표 마이너스 2와 b와 8을 더해서 나누기 3한 값. 이게 무게중심의 y좌표 3이 나온다 이겁니다. 끝났네요. 그쵸? 이거는 a 더하기 7이 6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이거는 b 더하기 6이 9이기 때문에 b가 3 나오겠네. 이해 가죠? 이렇게 a 값과 b 값이 나옵니다. 무게중심 좌표 구하기는 세 꼭지점의 평균 구하기처럼 하면 된다. 공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2번은 일단 할게요. A 좌표는 6, 마이너스 2고 B점은 3, 6이고 C점은 마이너스 6, 1인데 요 삼각형 ABC로 분명히 무게중심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AB의, BC의, CA의 각각의 중점을 D, E, F라고 한대요.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대충 그릴게요. A, B, C가 이렇게 있을 거고 A, B, C의 무게중심이 뭐 대충 한 여기쯤 있으려나? 이따가 칩시다. 이해 가죠? 근데 이게 아니라 문제는 A, B의 중점이 D예요. A, B의 중점 여기가 D고요. B, C의 중점이 E란 말이에요. B, C 여기의 중점 여기가 E고요. C의 중점이 F입니다. 여기의 중점이 F. 그러면은 아유 허리야. 그러면요 삼각형 DEF라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요 삼각형도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문제는 원래 요 파랑색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요 파랑색의 무게중심이 깜장색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그걸 배우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 이해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거는 참고로 증명하기 조금 귀차니즘이 있어서 그냥 증명 없이 넘어갈게요. 궁금하신 분은 담당쌤한테 물어보시던가 쉬는 시간에 3교시 때 나한테 물어보면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ABC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대충 여기쯤 G.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D. A, B를 뭐라고요? B, C를 M, 너무 짧은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도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여기를 E.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F라고 해서 삼각형 DEF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라는 거를 배우는 문제예요. 근데 저거를 일반적으로 하면 좀 힘드니까 M 대 N, M 대 N, M 대 N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요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1대1, 1대1, 1대1로 줘서 이제 풀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이제 정확하게는 풀려면은 중점 좌표를 실제로 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D의 중점 좌표 구할 수, D 좌표 구할 수 있겠어요? D는 참고로 A, B의 중점이래요. A와 B의 중점. 자, X끼리 더하면 9예요. 제기랄 2분의 9고요. Y끼리 더하면 4네요. 2 나오겠다. 이거 이해 가요? D점의 좌표 구하기. A, B의 중점 구하기니까. 그럼 2점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2점은 B, C. 이렇게 둘의 중점 구하기예요.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Y끼리 더하면 7 나오죠? 2분의 7. 이게 2점의 좌표입니다. 이해 가나요? F점은 CA죠? 이렇게 둘의 중점 구하기예요. X끼리 더하면 0이니까 0, 평균이니까 Y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각각 D점, E점, F점의 좌표입니다. 그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얼마야 하면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G는 X의 평균. 그럼 X 요거 다 더해서 나누기 3인데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얼마야? 2분의 6이니까 3 나온다. 그치? 의 평균이면 1일 거고요. y좌표 2랑 요거랑 더해. 2분의 5, 3, 2, 5 나오네.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직접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어요. 1,3분의 5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있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X끼 다 더해. 6, 3, 마이너스 6. 나누기 3 하면 1 나오죠? Y끼 다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6, 1, 7, 5 나니까 3분의 5 나올 거야. 뭐야 이거? 똑같잖아 얘랑.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네. 뭘 번거롭게 이거 하나씩 다 구하고 있어. 그걸 언제. 그치? 하고 이제 그렇게 배우고 넘어가는 문제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이죠. 순서대로 M 대 N, M 대 N, M 대 N. 요 점을 세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무게중심은 처음 거랑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걸 배우는 문제고 엄밀한 증명은 좀 빡세요. 저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개념 필수 예제 같은 건 다 풀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뭐였죠? 드릴? 뭐였지? 개념 드릴. 개념 확인 안푼 문제와 개념 드릴과 밑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뒤에 중단원 마무리까지 해서 1단원을 다 푸는 게 목표다.